안녕하세요. 분석왕 김프로TV의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현재 발매 중인 승무패 47회차 상편 K리그 및 J리그 총 6경기 분석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 보시기 직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는 광주를 상대로 1대0으로 이긴 것 말고는 승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포항이 여전히 강력한 울산에 대항마라는 점은 여전히 유효할 것입니다. 특히 대전을 상대로는 전반적으로 상성에서 우위를 잡아가는 편이었습니다. 대전이 여전히 공격적으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 광주나 대전을 상대로는 늘 포항이 우세한 흐름입니다. 특히 간격 유지와 수비가 기본적으로 되는 팀이다 보니 포항이 간결하게 가는 상황에서 이익을 보는 성향이 매우 짙은 편입니다. 황선홍 감독의 선임으로 화제입니다. 특히 대전 팬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올림픽 대표와 A 대표팀 임시 감독으로 보여준 전술적인 역량이 좋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전 시절에도 한 골을 넣은 상황에서는 잠그기로 일관하다가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도 자주 보여준 편이고 공격적으로 나서다가 철퇴를 맞아버리는 상황도 생각보다 잦았습니다. 포항을 상대로 좋지 못한 상성이 이어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포항이 여전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공격적으로 나서는 팀을 상대로는 늘 강점을 보여주던 편이며 특히 황선홍 감독이 공격적인 전술로 최근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따라서 포항이 상성에서 대전에게 웃어주던 페이스가 그대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포항 스틸러스 승을 추천드립니다. 홈에서는 상당히 에너제틱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편입니다. 따라서 히로시마가 상당히 라인을 끌어올리고 플레이를 하는 편인데 상대 진영에서 만드는 실수를 가지고 골을 기록하고 오는 역량이 좋습니다. 다만 압박을 자주 시도하는 편이라서 간격 유지에서 틈이 아주 없지는 않은 편입니다. 도쿄베르디를 상대로도 컵 대회에서 제법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여준 적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도쿄베르디의 수비가 아주 안정적인 스타일은 아닙니다. 감독이 일단 라인을 내리고 플레이를 하려 하지만 그 양상에서도 도쿄베르디가 상대 체급을 버티지를 못하는 편입니다. 특히 압박을 강력하게 하는 강호들을 상대로 수비가 무너지는 경우가 잦은 모습입니다. 물론 도쿄베르디가 히로시마를 상대로 2대3으로 잘 싸운 매치가 있었는데 유다이 플러스 이츠키 듀오가 보여주는 생산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히로시마가 승리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히로시마의 강력한 압박에 베르디가 다소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히로시마의 압박으로 인해서 생긴 틈을 베르디가 공략하면서 생산성을 선보이는 등 생각보다는 난전 상황을 만들 수 있는 팀이기는 하겠습니다. 히로시마 승을 추천드립니다. 공격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골이 잘 터지지 않으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인을 양껏 끌어올리는 팀의 특성상 수비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두드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삿포로를 상대로도 이 때문에 상대의 공격성을 억제하는 데 기복을 상당히 보이는 편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나마 삿포로의 공격적인 플레이가 올 시즌에는 잘 통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은 다행입니다. 원정에서도 아주 공세적인 플레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0점대의 기대 득점에서 알 수 있듯이 삿포로가 공만 돌릴 줄 알지 찬스를 확실하게 만드는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토와 상당히 비슷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듯 하겠습니다. 교토나 삿포로나 상대를 확실하게 제압하는 능력은 모자라다고 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승부 가능성을 높이고 있겠습니다. 두 팀이 모두 상대를 확실하게 제압하는 득점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수비가 좋지 못한 것도 두 팀이 모두 같은 상황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득점력에서의 난조로 인해서 두 팀이 서로 팽팽하게 가는 것을 짐작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우라와를 상대로는 상성이 좋았던 편입니다. 특히 세레소가 측면을 공략하는 무브가 뛰어난 편입니다. 우라와가 빌드업을 하는 상황에서 이를 저격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다만 세레소가 확실한 득점력을 가진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포인트입니다. 세아라 이외에는 보조 득점원이라고 부를 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좀처럼 세레소는 중상위권 이상으로 올라가기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의외로 경기를 잘 풀고도 비기거나 하는 상황이 잦습니다. 우라와는 슐츠의 이탈이 상당히 신경 쓰이는 상태입니다. 특히 슐츠가 수비에서도 핵심이지만 1차적인 빌드업을 시작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는 전력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베와의 매치에서 상대의 패스워크에 상당히 고전하면서 골키퍼의 슈퍼세이브에 수비를 의존하는 성향도 상당히 짙었습니다. 우라와도 수비를 한다면 하는 팀이기는 하지만 세레소와의 상성을 아주 높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무승부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라와의 슐츠 이탈도 있고
전반적으로 세레소가 우라와에게는 상성이 좋았던 편입니다. 물론 세레소 입장에서도 세아라가 막히는 상황에서는 기복을 상당히 드러냈던 편이라서 결과를 꾸준히 내는 팀은 아닙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기복이 상당히 심한 모습입니다. 특히 공격적인 전술을 고수하면서 대놓고 수비와 역습을 가는 포항, 인천 같은 팀들을 상대로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천을 상대로도 올 시즌 1대2로 지면서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일단 광주가 K리그 2부 시절부터도 김천을 상대로는 고전을 면치 못했던 편이고 적장인 정정용 감독이 수비와 역습에 상당히 능한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은 상당한 부담이 될 듯 하겠습니다. 김천의 경우는 말년 병장들의 휴가 반납이 상당히 반갑습니다. 모든 병장들이 휴가를 나가면 가용 인원이 16명에 그치는데 다행히 팀에 남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엔트리 운용에 숨통이 트인 셈입니다. 일단 김천이 병장들의 전역을 대비해서 신병들에게 출전 기회를 상당히 자주 부여한 편이라서 생각보다는 조직력에 대한 위기를 슬기롭게 커버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김천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광주가 김천을 상대로 약했는데 특히 김천같이 선수비 후역습 성향을 보여주는 팀에게 매우 약한 편이며 김천이 병장들의 휴가 반납과 잔류로 엔트리 구성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신병들을 자주 사용하면서 조직력도 어느 정도 다졌습니다. 김천 상무의 승을 추천드립니다. 강원이 일단 16라운드까지는 매우 순항한 상황입니다. 다만 강원의 전술적인 특성상 여름에 돌입한 현재 상황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체력을 상당히 쥐어짜는 식으로 공격적인 페이스를 유지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후반에 생기는 체력적인 난조가 변수가 크게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습니다. 특히 26실점으로 리그에서의 실점도 광주와 더불어 1위입니다. 수원FC의 견고함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불리해지는 쪽은 강원이 될 것입니다. 수원FC의 경우는 후반을 노리는 식으로 나설 듯합니다. 일단 이승우가 대표팀에 차출이 안 되면서 체력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장염 증세로 인해서 이승우가 동행하지 않은 제주 원정만 졌을 뿐 후반에 이승우가 보여주는 창조성이나 포인트를 기록하는 능력은 충분히 좋은 편이며 특히 수비가 지난 시즌 대비 매우 좋아지면서 수원FC가 띄우는 승부수의 확률도 올라간 것이 사실이긴 하겠습니다. 수원FC가 이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강원이 보여주는 체력 위주의 전술이 여름에는 상당한 약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원FC의 견고함도 지난 시즌과 다르고 에이스 이승우의 체력적인 부분도 문제는 없습니다. 강원이 골을 확실하게 넣어놓지 못한다면 금방 지치는 쪽은 강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수원FC 승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승무패 37회차 상편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선수들의 부상 현황 및 복귀 현황은 커뮤니티와 댓글을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며 보시는 분석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경기 정보와 예상 라인업을 토대로 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하단의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분석 자료 공유방에 오셔서 필요한 정보와 조합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